IMF보다 경기는 최악인데 주식은 미쳐 날뛴다고? 오늘 아침 저는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장소, 서울 종로. 임대문의 종이가 덕지덕지 붙은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테이블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메뉴판도 있고 컵도 있어. 근데 아무도 없어. 주인이 어느 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짐도 못 챙기고. 그 옆집도 비어있고. 그 옆집도. 그 옆집도. 한 블록을 걸어간데 불 켜진 가게가 손에 꼽혀요. 두 번째 장소, 여의도. 전광판이 번쩍번쩍해요. 코스피 5,500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근처 오마카세 식당. 예약 대기만 2달. 샴페인 터지는 소리, 웃음소리, 축배 드는 소리.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나라예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무섭다기보다는 기괴하다는 느낌. 마치 한 건물 안에서 1층은 불이 나고 있는데 30층에선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30층 사람들은 진짜로 몰라요. 아래서 불타고 있다는 걸. 숫자를 한번 봅시다. 자영업자 연체율. 2022년 대비 3배 폭등. 소득의 70% 이상을 빚갚는 데 쓰는 사람들. 이른바 금융노예. 지금 이 나라에 3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명이요. 서울 시민 3명 중 1명 꼴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이자 낼 수 있나입니다. 밥 먹을 생각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을 수 있나가 아니라 오늘 이자.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IMF 때보다는 낫지 않냐고. 아, 정말요? IMF 때는요. 기업이 무너졌어요. 대우가 망하고 쌍용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싸울 대상이 있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에 수술대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기업 안 망해요. 삼성 잘 나가요. 하이닉스 잘 나가요. 수출 역대 최고 찍었다고 난리예요. 근데 사람이 무너지고 있어요. 조용하게. 소리도 없이. 뉴스에도 잘 안 나오게. 새벽에 폐업 정리 트럭이 와서 테이블 싣고 가는 거. 카메라가 잘 안 찍거든요. 그 트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를 달리고 있는데. 그럼 주식은 왜 오릅니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의 심장부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해요. 원화 가치가 박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97년 외환위기 때 뭐가 일어났어요? 환율 올라가니까 외국인들 주식 팔고 달러 들고 다 도망갔잖아요. 코스피 반 토막 났잖아요. 근데 2026년 지금 환율 치솟는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예요. 이거 정상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모순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특정 기업을 사는 거예요. HBM 반도체, AI, K방산, K바이오. 이 회사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붙어있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서울 골목 상권이 죽든 살든, 종로 식당이 폐업하든 말든, 전통시장 상인이 대출 이자 못 내든 말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네한테는.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좋아요.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서민들한테 물가 지옥인 고환율이. 얘네한테는 수출 보너스예요. 잔인하죠. 같은 현상이 누군가한테는 지옥이고 누군가한테는 선물이에요. 정부는 밸류업을 외칩니다. 기업들이 배당 늘리고 자사주 사서 태우고 주가 올려라. 시장이 환호해요. 언론이 박수쳐요. 드디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다고. 근데 잠깐, 저 여기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가가 오르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식 가진 사람이죠. 당연히. 그럼 이 나라에서 주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전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주식을 의미 있는 규모로 가진 사람. 즉 주가 상승의 과실을 실질적으로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이요. 상위 20%, 많이 잡아도 30%예요. 나머지 70%한테. 코스피 5,000포인트가 뭔 의미예요? 전통시장에서 30년 장사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주식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럴 돈이 어딨어요.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것 같아요. 두 개로 갈라진 나라.
저는 이 말이 며칠째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역사를 좀 봅시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리된 적이 있었나?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도 우리는 알아요. 1929년 대공황 직전, 미국 주식시장 파티 중이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호황이었고, 기술주들 천장을 뚫고 있었어요. 근데 농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 안 뒀죠. 금융이 잘 나가니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거예요. 가장 화려한 순간에. 2008년 직전도 그래요. 집값 천장 뚫고 금융 상품 불티나게 팔리고. 근데 정작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실질 임금은 10년째 제자리였어요. 소비 능력이 없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뿌리가 마른 나무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에서 아무리 물 부어도요. 뿌리가 없으면 결국 쓰러져요. 안 쓰러지는 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식 가진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기업 깎아내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역사가 너무 선명하게 그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코스피 5500 전광판 아래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새벽에. 트럭 한 대가 와서 테이블을 싣고 사라지면 그 자리에 흰 종이 한 장만 남아요. 임대 문의. 우리가 그 종이를 계속 외면하는 한 이 축제는 계속될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가장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역 같은 세상, 눈에 선하네요.